정영순 여사님은 올해 72세입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 여사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철수 씨 부인 되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박철수 씨를 알던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정 여사님의 지난 40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사연이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1983년 가을, 정영순 씨는 28배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 3년 차, 2살배기 아들 하나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오후에 좀 나갔다 올게.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어디 가는데? 우리 오늘 애 데리고 공원 간다며? 정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회사 선배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금방 다녀올게.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가끔 약속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남편은 똑같이 오후만 되면 외출했습니다. 여보, 요즘 토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야?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회사 선배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몇 번씩 만나기로 했거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사 선배들과의 모임이라면서도 술 냄새 하나 안 나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돌아올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밝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정 씨는 우연히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남산 타워 앞, 그리고 그 밑에 여자 이름으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남편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선배들 만나고 올게. 남편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응, 다녀와. 정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간 지 10분 후 정 씨는 아들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남편은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입구 근처 정 씨는 멀찍이 떨어져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정 씨보다 훨씬 젊고 예뻤습니다. 철수 씨. 여자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 씨는 남편이 집에서 자기한테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환한 미소를 짓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정 씨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였구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좀 피곤하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말했잖아. 회사 선배들이랑.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당신 남산에서 젊은 여자랑 만났잖아. 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석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그 여자 만난 거 맞지? 정 씨는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회사 사람이야? 아니, 대학 때 만났던 사람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학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졸업하고 헤어졌는데 몇 달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 그냥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게 계속 이어진 거야. 그래서 둘이 뭐 한 거야? 정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그냥 얘기만 했어.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런 것뿐이야. 얘기만 했어? 석 달 동안 매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 믿고 살았는데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싸웠습니다. 남편은 계속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날게.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옛날 친구 만난 것뿐이야.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정 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 씨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이혼하자. 정 씨가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 진짜 바보 같았어. 정신 차릴게. 제발.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친정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요. 정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혼? 그걸 이혼 사유라고 하니?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밖에서 바람 한 번씩은 다 피워. 중요한 건 집으로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야. 하지만 엄마, 영순아, 너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애 키우면서 혼자 벌어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이혼녀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알아?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 남자가 술 먹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잖아. 여자 만난 것도 아직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라며? 참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정 씨는 일주일 동안 친정에 있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이혼녀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용서하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제발 집으로 돌아와.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어. 제발,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결국 정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신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잘할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토요일마다 외출하던 것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부터잖아. 2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장성에서 결혼했고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정 씨는 남편과 함께 손주들을 봐주며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꿈 같아. 40년 전 일이니까 이제 거의 다 잊었어. 정 씨는 가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 씨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아직 할 일 많아. 손주들도 봐야 하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 씨의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철수 씨 부인 되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40년 전에 박철수 씨를 알던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수진 씨?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40년 전에 우리 남편이랑 만났던 분 아니에요? 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걸 알고 계셨군요. 송구합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박철수 씨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40년 전 그 젊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시에는 철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정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시에 철수 씨와 단순히 옛 친구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제 말은 수진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철수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대학 때 헤어졌지만 계속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만났잖아요. 그동안 저는 철수 씨한테 다시 저한테 돌아오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뭐라고요? 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한테 이혼하고 저랑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매주 만날 때마다요. 수진 씨가 고백했습니다. 철수 씨는 당시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저를 아직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대학 때 저를 포기하고 결혼한 게 평생 후회된다고도 했고요.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수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요? 철수 씨가 그러더군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널 사랑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이미 가정이 있어.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난 그럴 수 없어. 내 감정보다 내 책임이 더 중요해. 정말 미안해.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 씨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집으로 찾아가려고 해도 절대 만나주지 않았고요. 완전히 저를 끊어버렸습니다. 정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철수 씨를 잊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궁금했어요. 철수 씨는 행복하게 살았을까? 저를 선택하지 않은 게 후회되지는 않았을까? 최근에 아는 사람을 통해 철수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철수 씨 부인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가 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보다 가족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부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때 저한테 거짓말을 했죠? 그냥 옛날 친구 만난 거라고 했잖아요.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부인께서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랑 밥 먹고 얘기한 게 전부였으니까요. 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남편을 용서했던 게 맞았을까? 아니면 이혼했어야 했을까?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책임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부인께서 잘 선택하신 겁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혼하지 않으신 거요. 철수 씨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놓쳤고요. 하지만
남편은 40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정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진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사랑 같은 설레는 사랑도 있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사랑도 있고요. 철수 씨는 저에게는 전자였지만 부인께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깊고 진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카페를 나온 정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오늘 이수진 씨 만났어.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40년 전에 당신한테 같이 가자고 했대. 근데 당신이 거절했다고.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그때 우리 가족을 선택해줘서, 나랑 아이들을 지켜줘서. 정 씨는 남편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의심했어. 그때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힘들었어. 근데 오늘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는지. 미안해.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정 씨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깨어나. 아직 우리 할 얘기 많아. 나 당신한테 말 못한 게 너무 많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여보, 여보, 의사 선생님. 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걱정 마. 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무슨 미안? 당신 잘못 없어. 40년 전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알아. 다 알아. 이수진 씨 만났어. 다 들었어. 정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 마음 몰라줘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고 말도 제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남산에 갔습니다. 40년 전 정 씨가 남편의 뒤를 밟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40년 전에 여기서 그 여자 만났잖아. 정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기억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나도 이제 다 이해했어. 정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그날을 후회했어. 당신을 용서한 게 잘한 건지, 이혼했어야 했는지.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우리가 함께한 40년이 정답이었다는 거. 정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 모든 부부가 다 힘든 순간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것 같아.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인 것 같아. 남편이 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최고,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딸도 아들도 손주들도 다 있는 건 당신 덕분이야. 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1983년 11월 5일. 오늘 남편의 바람을 알았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정 씨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2024년 4월 20일. 40년이 지나 답을 찾았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선택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정영순 여사님은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손주들을 만나고 가끔 남산에 산책을 가신다고 합니다.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부부도 없고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그 말을 제대로 못해서 후회가 많아요. 지금은 매일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요. 늦었지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 여사님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때 이혼했어야 했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정 여사님과 남편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가족을 만들어 왔고 지금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